불소에 대해서 얘기하려. 불소. 들어봤어요? 불소? 불소 치약. 그렇죠. 불소 치약. 그러니까 치약에 불소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불소 치약이에요. 그때 언제 봤나 그랬지 왜? 네. 그래서 한번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전체도 불소 얘기를 쭉 다 하려고 그래요 이제. 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여러 가지 배웠는데 수소에 대해 배웠죠? 예. 수소는 어디에 쓴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쓰는 중에서 자동차에 수소 연료 전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수소. 또 그리고 수소폭탄이라는 게 있는데 수소폭탄은 수소가 융합을 해. 수소 두 개가 하나가 돼가지고 헬륨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소폭탄.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과제가 우리의 관심이 그 원자력 발전 이거로 전기를 쓰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그거보다는 수소를 이제 융합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해서 폭탄으로 쓰지 않고 그걸 원자폭탄 대신에 수소폭탄이 만들어졌던 것과 똑같이 원자폭탄을 잘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해요. 그리고 또 수소폭탄을 잘 이용해서 수소 발전소를 만들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걸 못하고 있어. 꿈이에요. 연구 중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몸에 해로운 게 적어지는 거죠. 이제.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랬죠? 히로시마에 가서 우리 핵폭탄 맞아가지고 죽은 그 유령비 세운제 가서 선배 했다고 그랬죠? 네, 그게 들었죠? 네, 그런 원자폭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게 요즘에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수소폭탄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수소폭탄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고. 네,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 수소폭탄을 폭탄으로 안 쓰고 에너지 발전,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쓸 수 없을까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열이 많이 나와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소가 에너지를 내는 거는 태양, 햇빛이 수소가 융합을 하면서 햇빛을 내고 그 에너지를 내고 열을 내고 그런 그 태양이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수소에 대한 얘기하고 헤름에 대한 얘기하고 또 지난번에 배터리 얘기할 때 배터리 얘기할 때 리치움 이온 배터리 얘기 나왔었죠. 여러분들 쓰건 휴대폰이 다 리치움 이온 배터리라고. 리치움이 이제 세 번째로 무거운 거예요. 제일 가벼운 게 1번이 수소, 2번이 헬리움, 3번이 이제 리치움이에요, 리치움. 그래서 4번은 베릴륨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공부할 시간이 없고, 넘어가고. 5번은 붕소라는 거. 그것도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하고, 6번은 뭐예요? 탄소예요, 탄소. 그래서 탄소. 그러니까 탄산가스가 탄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 그럼 탄소가 6번 7번이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공기 중에 많이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질소가 많고 그 다음에 산소가 많고 질소가 더 많아요. 질소가 그 다음 번에 이제 질소 다음에 산소가 8번이에요. 8번. 네. 그리고 8번 다음에 9번이 나오는데 9번이 뭐냐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불소예요, 불소. 네, 불소. 근데 그 불소가 불소 치약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치약 가운데 불소가 들어있어요. 얼만큼 들어있는지 알아요? 그 자본 거기 나오는데 1000에서 1500 ppm 그런데 그 ppm이 어려워. 그러니까 0.1mg. 그램보다도 1000분의 1 작은 킬로그램보다 1000분의 1 작은 게 그램보다 1000분의 1 작은 것이 밀리그램이에요. 그러니까 0.1mg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0.1mg이 이제. 그러니까 양이 많지 않은 작은 거예요. 조금 이제 넣어서 이제 그 불소를 집어넣어서 불소 치약을 팔아요. 우리 집에도 치약 종류 여러 가지였는데 다 봤더니 다 불소가 들어있더라고. 불소 안 들어있는 치약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불소 안 들어있는 치약도 있는가 봐요, 아마. 그래서 이건 얘기인데 독일에 이제 그 화학하는 여자 화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또 화학자예요.
근데 그 친구의 남자 친구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여자 박사의 남자 친구가 또 물리학 박사예요. 근데 그 여자 화학 박사의 친구인 또 화학 박사 여자들 둘인데 그 남자 친구가 이제 절대로 불소 들어있는 치약을 쓰면 안 돼. 그래가지고 불소 치약을 안 쓴대요. 근데 그러니까 그 화학자인 여자친구가 저런 남자가 있나, 불소가 얼만큼 중요한 건데 그 치약은 무섭다고 안 쓴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사귀는 걸 끊어야 되겠다. 이제 결혼도 하고 싶었는데 끊어야 되겠다고 할 정도예요. 그만큼 불소가 몸에 해로운가 안 해로운가 하는 거는 요즘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에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런데 불소가 이제 그 물리학자, 화학자가 물리학자가 볼 때는 불소가 몸에 들어가면은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뇌 속에 들어가 있는 뇌에 그 솔방울 샘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솔방울 샘. 그 샘을 딱딱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 솔방울 샘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 그러면 우리 몸이 이제 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 호르몬인데 그걸 못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불속치가 있으면 안 돼. 하는 게 물리학자의 얘기야. 근데 여자친구인 화학자는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과 이 불소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안 쓴다고 그러지? 하면서 서로 사귀는 걸 끊으려고 하는 정도라고. 그만큼 불소가 몸에 해로우냐 이로우냐는 논란의 대상이야. 근데 불소 치약을 왜 불소를 집어넣느냐. 사실은 불소라고 하는 그 기체, 불소 기체를 넣는 게 아니라 불소 이온을 넣어, 이온. 불소 이온. 그래서 불소 이온은 전기를 띠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그런 불소인데 그걸 집어넣는 거야 이제 치아에다가. 그러면 그 불소 이온이 우리 치아의 이에 에나멜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다 이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에나멜이 이 보면은 이가 표면에 얇은 막이 생겨. 그 침하고 이런 거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막이 딱 생겨요. 예, 양치질하고 그러면 그 막이 벗어질 수가 있는데 다시 또 금방 침이 나오면서 막이 생겨요. 그 막 속에 불소이온이 들어있으면은 불소이온이 들어있으면은 음식을 먹어서 이것이 음식에 소화가 되는 거예요. 침에 의해서 소화가 되고 이러면서 또 그냥 이제 양분으로 넘어가는 거. 아까 그 장사모도 공부했지만은 밥을 오래오래 씹으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네, 소화도 잘 되고 맛이 어때요? 달콤해지죠? 그게 뭐하고 똑같아요? 식혜가 되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상쾌한데 그런 단계에 입 속에 있으면은 우리 입에는 박테리아가 참 많아. 박테리아가 이제 그 많은 박테리아가 단계 들어오면은 박테리아가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단 걸 먹으면서 이제 배에서 분비물을 내놔요. 근데 그게 산이야, 신거야, 산. 그럼 그 신게 치아에 묻어 있으면은 치아가 녹아서 충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 걸 먹으면은 입 안에는 박테리아가 대개 이제 박테리아는 입 안에 두루두루 있고 아까 얘기한 에나멜 치아의 표면을 다 덮어놓는 속에 박테리아가 들어가요. 그 속에 이제 당이 들어가게 되면 당 먹어서 그러면은 그 당이 그 박테리아가 먹고 소화시키면서 산에 신거야. 신물질을 만들어내. 신거, 초. 집에서 먹으면 식초가 이런 거 산이거든요. 식초. 그걸 만들어내. 그럼 그 식초는 산은 이의 뼈를 녹아내면서 충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일에 불소 이온을 집어넣게 되면은 박테리아가 그걸 하는 거는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좋지요, 그죠? 네. 그래서 불소 치약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충치를 예방하는 것이 불소 이온이구나, 불소 물질이구나 치약에도 넣는데 미국에서는 75% 굉장히 많죠. 70%가
수돗물에다가 불소이온을 집어넣는 거예요. 수돗물에다가. 미국에서. 미국의 그 나라의 전개 25%는 안 하고 75%가 수돗물에다가 불소를 넣는 거예요. 근데 많이 넣지는 않아. 그 아주 조금만 0.7 ppm이라고 그러니까 0.0 ppm이면은 1000분의 1, 1000분의 1, 억분의 1 정도 조금인 거예요. 수돗물 속에 조금만 넣는 거지. 그래서 아까 1000 ppm이 0.1%라고 그러는데 0.1 ppm, 0.7 ppm 들어있는데 그거는 더 작은 거예요. 치약보다 더 조금 나와. 근데 우리는 그 치약, 수돗물은 먹으니까 양을 조금 넣은 거죠. 0.7 ppm. 그 정도의 작은 양을 수돗물에 타는 거예요. 불소이온을. 그러면 그걸 마시면은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에나멜이라고 하는 막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고속에 불소가 들어가서 잘 해서 박테리아가 당을 먹어가면서 소화시키는 소화해가지고 분비하는 변이지 똥이지 그런 것이 산이야 신 거야. 그 신 거는 이제 이를 썩게 하는데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가 신 사람들 뜻이 가끔 가다 보면 단 거 많이 먹고 이가 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은데 충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 거 먹으면 꼭 뭐예요? 양치질 하잖아요, 그죠? 자기 전에 단 거 먹고 사탕 먹고서 그냥 자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양치시키죠. 그렇게 이제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미국에서는 수돗물에까지도 불소이온을 집어넣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수돗물은 안 넣는 것 같아요. 그냥 치약에만 넣고 있어요. 근데 유럽에 네덜란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번에 일본에서 아까 G7 하면서 우리 윤 대통령하고 일본 수상하고 이제 원전 피해 우령 탑에 가서 저기 했는데 그때 독일도 오고 막 그랬어요. G7에 유럽의 선진국들은 절대로 수돗물에다가 불소를 넣으면 돼야 한대. 안 된다고 안 넣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안 넣어. 미국 사람은 넣어요. 근데 수돗물에 불소를 안 넣는 사람들의 수가 미국에 불소 넣는 사람 수보다도 작아. 그러니까 전체가 수돗물에 불소를 안 넣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세계에서 유럽은 수돗물에다 불소를 안 넣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많이 넣어가지고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얘기는 해롭다 해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학자들은 거의 해롭지 않다고 믿는 거예요. 왜? 양이 적으니까. 안 썼다고. 수소가 이 물속에 우리가 얘기한 불소가 20mg, 마이크로그램, 20mg 이런 조금 먹는 거는 괜찮다 몸에. 양이 작을 때는. 양의 문제지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지만은 조금 먹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화학자들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좋은 것도 많이 먹어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불소도 조금 먹는 거는 해롭다. 오히려 충치의 예방이 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화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안 그렇게 생각하고 불소 치약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양을 적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이제 괜찮은데 애들은 어떡하냐. 애들은 불소가 해롭지 않겠느냐. 그래서 애들도 해롭지 않다. 불소 치약 써도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양이다. 양. 3세 미만의 어린이의 양치할 때 그 칫솔에다가 얼만큼 치약을 넣어야 되냐, 묻혀야 되느냐, 얼만큼 묻힐까? 요새 3살 미만의 아이들은 쌀 한 알 크기만큼만 묻혀야 돼요. 작죠? 손자들 칫솔질할 때 치약 얼마 묻히나 보셨어요? 많이 하던데. 못 봤죠? 한번 보세요.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불소치약을 아주 쓸 때에는 3세, 3세 미만은 혼자 칫솔 하는 애도 없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예, 근데 그들은 쌀 한 알 크기만큼만 칫솔에다가 치약을 묻히게 하라는 거죠. 작게. 3세 이상은 얼만큼 묻히냐면 완두콩 하나만큼. 완두콩은 좀 크죠? 그래도 그냥 애들 다 많이 해요. 몰라도 해야 되는데. 그 치약을 많이 묻히는 게 우리도 많이 안 묻히잖아요, 그죠? 치약을 얼만큼 묻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괜찮은데 애들은 3세 이상, 6세 이런 정도는 완두콩 크기만큼 치약을. 완두콩이면 양이 많은 거. 꽤 많죠, 그죠? 많지. 완두콩 하나 꽤 많죠. 쌀 하나만큼은 제가 작죠? 교수님은 제가 텔레비전 이런 걸 보면은 네. 양치질을 하고 네. 이 물로다가 네. 충분히 헹궈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해보야지 그러면. 네. 왜냐면 그 지금 불소가 하나도 때 먹으면 안 주니까. 그럼, 네. 그래서 물을 많이 헹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어떤 그 불소가 있다 보고 남은 것이 들어가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불소도 충분히 안 헹궈야 물을 충분히 써서 헹궈야 된다 그 얘기죠. 맞죠. 그냥 불소만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박테리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으니까. 깨끗이 씻어야 되죠. 네, 균도 있고 그러니까 깨끗이 씻고 거기에 또 이제 우리가 치약이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계면활성제라고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거 있죠. 비누 같은 거 그런 성분이 또 치약에 또 있어요. 치약에 여러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묻어 있으면 안 좋으니까 깨끗이 씻는 게 좋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뭐 강의 안 해도 막 여러분들 그냥 다 이해하시네 그냥. 아주 여기 뭐.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 제 식구가 예. 이를 닦고 꼭 그 검 가든가 있잖아요. 예. 그걸로 다 이를 닦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이 이 목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 조금이라도. 그렇지. 그뭐 괜찮은 건가요? 조금은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게 해야죠 이제. 예, 조금 애들은 삼킨 애들이 많아요. 근데 삼킨을 괜찮게끔 만들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 아까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있기 때문에 삼키는 게 한 번 삼키면 괜찮은데 자주 삼키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조심하고 그리고 제가 가끔 하는 건데 이거는 불소와 관계가 없는 건데 양치질을 하고 소금물로 가글을 하는 거예요. 가글이라는 거 있죠? 네. 가글을 따뜻한. 네, 그냥 가글을 하는데 가글도 생기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생기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가글을 소금으로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얘들은 다 소금으로 했지. 소금. 예, 옛날에 왜 그러냐면 그것도 화학 이론이에요. 그 잇몸 속에 있는 병균들이 있잖아요. 그런 균들이 소금물을 쓰게 되면은 소금물에 삼투압이라는 게 있어요. 짠 데는 그 몸 안에 있는 우리 그 잇몸 안 속에 있는 물질을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짠 데로 이렇게 보내주는 게 삼투압이라고. 진한 데로 묽은 데서 진한 데로 묽은 물이 와가지고 녹여주는 거예요. 그 삼투압. 그 삼투압 때문에 균들이 잇몸 속에 있는 균들이 우리가 소금물을 가글할 때 소금물 속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쭉 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뱉으면은 잇몸이 좀 튼튼해져. 잇몸 속에는 박테리아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양치질하고 저는 가끔 가다가 맨날 할 수가 없고 소금물로 가글을 오래 해요. 시간이 구할 때는 그냥 오래 물고 있어요. 그러면은 잇몸 속에는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다 그 소금물에 나와가지고 소금물을 좀 묵혀주고 그럼 그 뱉으면은 박테리아 제거합니다. 그럼 훨씬 잇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뭐 이거 딴 얘기인데 불소 얘기로 다뤘는데. 그러면 치약도 주겸이라는 주겸 치약 있잖아요. 주겸치약 예. 좋죠. 그것들은 소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걸로 다 하면 오히려 괜찮건데. 괜찮죠. 우리 어릴 때는 가루 치약을 마셨거든요. 칩은 네? 가루 치약을 마셨어요. 칩은. 아니요. 가루치약이 예. 가루치약도 있고 그 옛날에 가루 치약을 옛날에. 마셨어요. 그건 치분이라고 그러죠. 치분. 칩은. 네. 근데 지금은 가루치약 쓰는 데 별로 없죠. 없지. 거의 이제 짜서 쓰는 거. 그거를 쓰는데 어쨌든
그 치약 속에 불소가 그냥 불소 원자가 아니라 이온,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불소 일가 이온, 마이너스 일가 이온이 치약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Na가 소듐 NaI, NaCl은 소금이야. NaF는 불소야. NaI는 요도와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NaF가 치약에 들어있다고 치약 그 설명서 성분표가 치약에 보면 다 나와. 읽어보면 거기 다 나온다고. 그래서 거기에 불소가 들어갔다. 불소가 들어간 거는 왜 들어갔느냐? 입술 박테리아가 단 거를 먹고서 배설하는 배설물이 산이기 때문에 신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신거가 충치를 만들어낸다. 그걸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치약에만 넣는 게 아니라 미국은 수돗물에도 넣고 있다. 불소, 이온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네. 근데 그 불소가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불소를 어디서 우리가 만들어낼까? 불소가 어디서 있을까? 불소는 형석이라고 하는, 들어봤어? 형석. 돌이에요, 돌. 그 투명한 돌인데, 형석이라고 하는 돌 속에 칼슘과 함께 불소가 같이 붙어 있어요. CaF2라고 그래요. CaF2. 그래서 이 형석에서 그 이제 황산 처리를 해가지고 그 불산이라고도 하고 불화수소라고도 하는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얻어내는. 그 불소는 광물, 형석에서 지하 자원이죠. 그 광물 속에서 얻어낸다. 근데 그 광물은 우리나라는 별로 없고 중국에 많고 베트남에 많고 몽고에 많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그걸 사와요. 근데 이제 내가 아까 그 형석에서 얻어내는 것은 불소가 아니라 불산이야. HF, 불산. 그걸 만들어가지고 또 전기분해를 또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불소 가스가 나오게 해. 그건 F2야. 그 불소가 이제 그런 광물에서 얻어내는데 그런 거를 이제 불소 이온으로 만들어. 그래서 그걸 치약에 넣고 수돗물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근데 거기에 아까 얘기할 때 형석을 처리하면은 불산, 불화수소가 나와요. 이 불소나 불화수소나 이거는 굉장히 몸에 해로운 물질이에요. 불화수소. 네. 불화수소는 유리를 녹여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가 그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그 대법원에서 그 여자분들 그 강제로 동원돼가지고 일본 갔다 와가지고 양육으로 할머니가 있고 그러잖아요. 갔는데 거기에 끌려갔다 온 그 노동자들 그 사람들한테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어. 일본이 배상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일본서 우리가 이미 다 대일 청구권 자금을 그때 줬는데 또 달라고 한다 해서 일본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을 차별하겠다.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하려면 해라. 그럼 우리는 그러면 미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화수소, 아까 얘기한 불산, HF를 수출을 해서 우리가 사왔어요. 왜 사왔냐? 그게 있어야 그거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그 반도체가 뭐냐?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 웨이퍼라고 실리콘이라고 하는 유리성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잘 반도체로 잘 그림을 그려. 그 트랜지스터처럼 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게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전기를 반쯤 통하는 거 가지고서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작게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고 반도체가. 제 차가 지난주 화요일 날 저기 주차장에다 주차를 했는데 뒤에서 차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그 저기 빛이 비치는 데를 긁어가지고 빛이 나갔어. 그래서 그 사람이 100% 잘못했다고 보험회사 불러다가 수리를 시켰어. 그 뒤에 긁었는데 그 금방 수리할 줄 알았더니 수리가 안 된대. 금방 안 된대. 지난 화요일 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그래서 렌트카를 줘가지고 렌트카 타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왜 그러냐, 왜 금방 수리가 안 되느냐. 그냥 긁었는데, 긁었으면 그냥 색칠하면 되는 거고, 범퍼도 갈아야 된다고, 범퍼도 상처가 난다고. 그걸 갈아야 되는데, 시간이, 근데 그거 갈고 하는 건 쉬운데, 거기에 빛이 나오는 데에는 거기 반도체가 있대. 요새 반도체가 부족한 거야, 한국에. 자동차용 반도체가. 그래가지고 시간이 걸린다. 이건 안 가져온다. 반도체 공장에서 못 만든다. 왜냐하면은 반도체를 빨리빨리 만들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요새 반도체가 딸리니까 자동차를 주문하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 주차장에다 주차를 했는지 누가 신고를 했어. 렌트카 주차장에 왜 우리 차가 쓰던 그 장애인 그 이쪽 그 주차권 있잖아요. 그거를 썼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지금 전화가 와서 나한테 그거 다른 차에다 바꿔 끼우면 벌금 내는 거라고 벌금 간다고. 그래서 사정을 얘기를 하느라고 내가 조금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래 다 오니까 그러면은 그런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시면은 벌금 안 내게 하겠다고 신고를 했대요. 이런 일이 생긴 게 왜 생겼느냐? 반도체가 부족해서 그래요. 반달려서. 그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그 에칭가스라고 에칭가스. 그게 얘기한 불산이야. HF. 그거로 그 반도체에다가 그걸 쪼여주게 되면은 그걸 잘 깎아내요. 녹여내요. 그래가지고 녹일 때가 있고 안 녹을 때가 있어가지고 회로를 잘 그려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휴대폰 쓰기도 하고 자동차에 그 신호등 가구를 할 때 쓰기도 하고 하는 거라. 그 반도체가 꼭 필요한 거라. 근데 그걸 그냥 HF가 아니라 일본서 만들어낸 기술은 99.99999 거의 100%가 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게. 근데 우리나라도 할 수는 있지만은 일본서 그걸 잘하니까 일본서 사오면 되니까 우리 공장은 안 만들었어요. 많지 있지만 뭐로 만들고 우리는 다른 거 만들면 되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본서 사다가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고 그래서 공급을 하고 세계에 반도체를 팔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그게 이제 잘 안, 일본서 딱 수술을 막아가지고 그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 개발을 했어도 또 비용이 새로 하려면 또 많이 들어가. 일본서 사는 거보다 더 들어가.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조금 창피하지만은 조금 저자생 것 같지만은 윤 대통령이 일본 가서 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옳다 그러다 막 논란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과학자 쪽에서 볼 때는 옛날 거 가지고 자꾸 싸만하니 양보해. 우리가 살 만큼 사는데 뭐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본으로 참 싸가지 없는 놈들 그냥 버릇 고쳐줘야 돼. 하지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일본에다가 원자폭탄 2개를 떨어뜨려가지고 히로시마 얼마나 피해가 많았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일본하고 미국은 우리보다 더 친해. 일본하고 미국하고. 일본에서 아부하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지. 일본 사람 성품이 우리보다 달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런데 그런 건데 막 이제 그 어쨌든 일본에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좋아하는 친한파가 있고 또 현한파, 혐오한파, 한국을 싫어하는 파가 있어요. 한국도 친일파가 있고 또 반일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세계마다 다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거를 잘 조정을 해서 우리 국가가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장 이로울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잘 연구하고 노력하고 화합하고 서로 타협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타협을 잘 못하고 있어.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조화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거기서 일본서 수입하는 것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순수한 불화수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만드는데 필요한 게 또 불소입니다. 아까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데 필요한 게 불소였는데 또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또 불화수소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처리를 해야지 눈에 쏘이면 눈에 신경을 해요. 독해 아주. 우리가 염산이 독한 거와 똑같이 불산도 독한 거예요. 염산은 냄새도 독하고 우리가 뭐 소변지, 변지 이런 데 막히면 그 부어서 뚫잖아요. 그런 염산이 독한 것처럼 이 불화수소도 똑같이 독한 거예요. 똑같아. 염소, 불소
요오도 다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오도는 그래도 제일 약하지만 제일 강한 게 불소, 그 다음 강한 게 영소, 그 다음 강한 게 요오도 변하는데 요오도는 그래도 뭐 그렇게 강하지 않지. 해롭긴 해도.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불소가 용도가 치약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반도체 만드는데도 꼭 필요한 그 반도체를 깎아내는 애칭하는 애칭이 깎아낸다는 뜻이야. 유리를 녹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유리 기구들에 이렇게 눈금이 있던 거 보면 유리에 그 눈금을 뭐로 만드느냐? 아까 얘기한 불소하는 거야. 불소. 유리까지 녹이니까 눈에 들어가면 각막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고 쫓겼어요. 그래서 그거 다룰 때는 조심했었어요. 꼭 필요하긴 하지만은 위험물이니까 조심조심해서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 아까 지난번에 배울 때도 그 수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 제자는 수소가스 실험하다가 폭발해가지고 죽었어요. 울산에서. 화학한. 그러니까 다 위험한 것들을 많이 있는 거 조심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습니다. 또 우리가 불소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프라이팬 있죠, 프라이팬. 네, 그게 이제 프라이팬. 알죠, 프라이팬? 프라이팬에 까맣게 코팅한 거 있죠? 네. 그거 넣고서 계란 프라이 하면은 어때요? 거기다 기름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되고. 계란 후라이 할 때 그 까맣게 코팅한 프라이팬에다 계란 후라이 할 땐 기름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되죠? 네. 왜 매끈매끈해서 그래요. 매끈매끈해서. 그런데 보통 후라이팬, 쇠로 된 후라이팬 할 때는 꼭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안 그러면 들러붙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들러붙어요. 그 코팅한 것이 뭐냐 그러면 테프론이라는 거예요. 테프론. 한번 따라해볼게요. 테프론 코팅한 거예요. 테프론 코팅한 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온도를 높여도 그러니까 260도까지 올려도 괜찮아. 그 이상 올리면 안 돼. 260도까지 올려도 안정이 괜찮아요. 360도가 되면은 녹고 이제 또 가스가 되고 막 그래요. 근데 260도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란 후라이 할 때 계란 후라이가 막 될 때는 온도가 몇 도쯤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계란 후라이 많이 해봤죠? 네. 근데 몇 도가 되는 80도.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예요? 100도. 100도죠. 물이 끓는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프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라이팬에다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200도까지 견딜 수 있으니까 260도 8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프라이팬 했다고 거기서 녹아 나오지는 절대 안 해. 그러니까 먹어도 어때? 안전한 거예요. 다른 물질들은 녹아 나올 거 걱정인데 그 테플론은 녹아 나오지 않아. 그게 좋은 거야. 근데 또 매끄러워. 그래서 또 붙지도 않아. 기름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런 테플론이 뭐로 됐느냐? 불소로 되어 있어. 불소. 근데 그거는 불소가, 그러니까 테플론은 그러니까 탄소가 쫙 길게 에틸렌이라고 폴리에틸렌 들어봤죠? 페트, 폴리에틸렌, PET, 그러면 페트는 좀 다른데 폴리에스터고 폴리에틸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닐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비닐 봉지 같은 거 있죠? 그게 폴리에틸렌이야. 그 폴리에틸렌과 똑같은데 거기 에치가 4개가 있어. 한 단위. 흰 사슬인데 폴리만 고분자물 찌는데 한 단위에 수소가 4개가 붙어 있어. 그 수소 4개를 불소로 바꾼 거야. 불소로 바꾸는 거야. 4개가. 그러니까 불소가 4개가 있고 수소가 없는 거. 그렇게 긴 탄소, 긴 사슬의 물질이 테플론입니다. 이거를 언제 발명을 했냐면은 1937년. 그러니까 세계 제2차 대전 나기 전에 그걸 발명을 했어요. 미국의 듀폰 회사에서 클랭케라고 하는 로이 클랭케라고 하는 27살 먹은 과학자가 그걸 발견했어요. 1937년에. 그리고 41년에 특허를 냈지. 그거를.
그리고 불란서의 사람들이, 불란서의 그 과학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식기 위해 프라이팬에다가 코팅하는 거를 또 특허를 했어.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고 좋고 편리하게 쓰고 있는 건데. 근데 처음에 만들 때 그걸 우연히 발명을 했어요. 그거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왜 우연히, 어떻게 하다 우연히 발명했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프레온 가스라는 거 들어봤어요? 프레온 가스? 프레온 가스가 뭔가? 또 이게 어려운 말인데 잊어먹어도 돼. 한번 따라해봐요. 프레온 가스. 프레온 가스가 냉매예요, 냉매. 냉매가 뭐냐 그러면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에 시원하게 하는 거 있죠? 어떻게 시원해 갈까? 거기다 뭐 집어넣으면 얼음 넣는 거 아니잖아요. 얼음물에 물 넣으면 생기잖아요. 그 냉동실에는. 거기는 전기가 돌아가겠지, 전기도 한다고. 전기가 어떤 일을 하냐면 거기서 이제 모터를 돌려가지고 프레온 가스를 냉각을 시켜. 막 열을 가하면 그 모터로 돌려주게 되면, 넣어주게 되면 그것이 냉각돼 가지고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얼어버리는 거예요. 액체가 되는 거예요. 액체가 된 것이 더 하면은 뭐 고체가 되겠지. 그게 녹고, 그게 기화가 될 때는 열을 빼서. 그래서 시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마당에 물 뿌려, 안 뿌려? 왜 뿌려? 시원하라고. 왜 시원해요? 습기가 올라와. 물이 땅에 있는 더운 거에서 수증기가 기체가 되면서 열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울 때 땀나 안 나? 땀나지. 왜 땀나? 더우니까 땀나. 왜 더우면 왜 땀나? 우리 몸을 식히려고.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왜 땀이 나오면서 땀이 마르면서 조금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열을 빼서 시원하게 만들어. 시원하게. 그래서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액체가. 여러분 드라이 아이스 봤어요?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라는 거. 못 봤어요? 드라이 아이스. 그게 기체되면서 그게 시원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고체. 그 탄산가스를 고체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기체가 되면서 열을 스마일이라고 그러는데 뺏어가지고 시원해지는 거야.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도 써가지고 시원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다. 뭐지 저런 거. 어떤 냉동시키는 어떤 물질을 하는 거. 어디서 이제 우리가 전복 같은 거 뭐 이렇게 이제 냉동식품을 사올 때 보면은 냉동식품이 안 먹고서 그냥 있는 이유는 그 속에다가 드라이 아이스 넣어서 배달을 해도 그냥 집에 가져올 때까지 그냥 얼어있어요.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 그것도 고체가 기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열을 뺏어요. 그래서 주위는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온 가스라는 것은 냉매라고, 냉매. 그래서 그 어떤 기체를, 프레온 가스를 모터를 돌려가지고 압력을 넣어주면은 온도가 그렇게 아주 안 낮아도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있어요. 다 똑같은 물질이야. 물이나 얼음이나 수증기나. 물이 녹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죠. 그죠? 물이 끓어서 전기가 날아가면 수증기가 되는 거죠. 끓이면 100도가 되면은 전체가 다 수증기가 되고,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물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돼서 마르는 거예요. 그렇게 수증기가 되면서 열을 받고, 똑같은 물이 수증기일 때도 있고, 얼음일 때도 있고, 물일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냉매인 기체가 압력을 가하고 온도를 낮춰주면은 액체가 돼. 더 압력을 가하고 온도를 낮춰주면 고체가 돼. 근데 그런 것들이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면서 열을 빼서, 그래서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막 돌려서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 전기가 막 돌아간다. 그건 뭐냐면 냉매를 지금 압축시켜서 액체를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 기체가 되면서 시원해지는, 차갑게 만들어준다. 그게 에어컨이나 냉장고예요. 근데 그게 프레온 가스인데, 그게 뭐 1927년이니까 오래전에 그걸 발명을 해가지고
이제 냉장고하고 에어컨을 쭉 써왔어요. 근데 그거 써오기 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아이스케이크라는 거 드셔보시고, 지금도 있나요? 아이스케이크. 없어요. 길에서 다니면서 팔았죠. 아이스케이크 하면서 팔았죠. 네. 네. 통에다 근데 미고 돼. 그때 아이스케이크 만들 때 암모니아를 냉면에서 만들었어요. 암모니아. 아이스케이크 가게 가면은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암모니아 깼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했을 것 같아요. 아이스케이크 사 먹으러 그 케이키집 가보면 냄새가 이상한 냄새 나는 그게 암모니아. 그 암모니아 가스를 냉면을 썼는데 그게 이제 안 좋은 거, 몸에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개발한 것이 프레온 가스. 프레온 가스인데 프레온 가스가 딱 보니까 1987년도가 되니까 꽤 한 30년 이상 됐네요. 꽤 됐네요. 그때 그 프레온 가스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프레온 가스 문제가 있다. 그 프레온 가스가 뭐로 됐냐면은 탄소에다가 아까 얘기한 불소가 들어가 있고 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온 가스를 CFC라고 해요. CFC. 그러니까 탄소는 메탄 가스라고 탄소하고 수소가 되는데 이 프레온 가스는 탄소에다가 수소 대신에 불소가 들어있고 또 뭐가 들어있냐면 아까 얘기한 염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프레온 가스예요. 그럼 프레온 가스가 냉면으로서 쓰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냉장고 다 쓰고 또 에어컨 다 쓰고 나면 이제 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프레온 가스가 그냥 기체니까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 그게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 있는 오존층이라는 층이 있어요. 그 오존층을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딱 집으로 들어오면서 오존층을 통과하면서 집으로 오면은 오존층이 햇빛에 오는 자외선을 차단시켜줘요. 자외선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우리 피부에 닿으면은 피부암이 걸려요. 근데 그걸 적당히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 만들 때 오존층을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면서 오존층 통과하면서 자외선이 다 없어져, 차단시켜줘. 그리고 나온 거는 그냥 자외선이 적은 것이 와요. 우리가 햇빛 쬐어도 괜찮게. 그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 사람이 창조될 때 우리 원시 사람들이죠. 그때는 그냥 사냥도 많이 하고 밭에서 일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 오존층을 차단시켜줬기 때문에 자외선이 안 와가지고. 근데 그런 프레온 가스가 날아가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오존층을 구멍을 내놔가지고 구멍난 속으로 자외선이 들어와가지고 피부암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987년도에 그 몬트리올 협정이라고 카나다에서 협정을 했어요. 우리 프레온 가스 쓰면 안 된다. 이거 자꾸 줄여서 쓰지 말게 하자. 그래서 2016년에 안 써요, 이제. 한국도 안 쓰는 거. 그 대신에 대체 물질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불소와 염소하고 탄소하고 섞여 있는 건데 그 대신에 수소를 더 집어넣었어요. 수소와 불소와 염소와 탄소를 넣으면 오존층 파괴를 덜 한다. 그래야 우리 기후변화도 적게 하고 좋다. 그래서 그걸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그런 프레온 가스를 바꿔서 못 쓰게 하고. 그러나 중국은 막 쓰고 그랬어요. 프레온 가스 값이 비싸고 그러면서 그거 새로 막 개발하면 비싸니까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못하게 막았는데 또 보니까 또 연구하다 보니까 프레온 가스보다는 이제 작지만은 그 수소가 들어간 산수소와 염소와 불소가 섞인 탄소,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문제가 있다. 작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수제 만지하고 하는 거예요. 자꾸 기후가 나빠지고 이게 변화하고 지구가 더워지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쓰지 말고 이제 다른 걸로 대체하자. 그래서 연구를 좀 하는 거예요, 이제.
지구를 더 지킬 수 있는 게 뭘까 연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불소가 프레온 가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던 것은 요즘에는 산소, 수소가 들어가 있는 프레온 가스가 지금 사용되고 있지만은 그때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불소 가스다. 그런데 그런 가스를 만들다가 프레온 가스를 만들다가 우연히 아까 얘기한 테플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가스 속에다가 가스를 갖다가 통에다 집어넣고서 이제 그걸 이제 반응을 시키면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한참 있다가 열도 좀 가하고 이러다가 폭발 하나 안 하나 보고 하다가 열어보니까 가스가 안 나와. 가스가 다 새 나갔나 생각을 했어요. 아까 얘기한 프레온 가스를 넣었었으니까 그게 이제 그때 넣었던 가스가 프레온 가스지만 거기에는 섞여 있었어. 뭐가? 탄소가 2개가 있고 탄소 2개에 불소가 4개 붙어있는 테트라프로로에틸렌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폴리마가 고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슬되는 물질이에요. 그것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가스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새 나갔나고 보고 하고서 그 가스통을 재봤어. 무게는 똑같아. 그럼 새 나갔어 안 새 나갔어? 무게가 같으니까 안 새 나간 거죠. 그럼 어디 갔나 궁금해. 보니까 그 통 안쪽에 막이 생겼어. 그게 뭐냐? 테프론이라고 했어요. 테트라프로레스. 우리가 쓰고 있는 프라이팬에다 코팅에 쓰고 있는 그 물질이 거기 있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발견돼. 그게 이제 뭐냐면 높은 온도에도 견디고 그 다음에 또 매끄럽고 한 물질인 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360도에 녹으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썼냐면은 무기 만드는 데 쓴 거야. 무기.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려면은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연구를 시키는데 근데 원자폭탄에는 그 우라늄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옥천에도 우라늄 광산이 있는데 우라늄에는 우라늄 238과 235가 섞여 있어요. 근데 238은 안전해. 근데 거기에 235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해. 그게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고 원자 발전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99.3% 정도가 우라늄 238이야. 그거는 원자폭탄 만들 수가 없어. 근데 235, 거기에 원자폭탄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0.7%밖에 안 돼. 거의 1%도 안 돼. 근데 원자폭탄을 만들려면 우라늄 속에서 우라늄 235를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골라내요? 골라내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우라늄을 불소를 아까 얘기한 불소를 집어넣어. 우라늄하고. 그래서 우라늄 한 개에 불소가 6개가 들어가는 물질을 만들어. 이거는 우라늄을 녹이는 온도보다 우라늄을 기체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우라늄 F6는 쉽게 낮은 온도에서 기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라늄 238도, 우라늄 235도 다 238이 나오나 똑같이 불소를 6개씩 집어넣어가지고서 6불소 우라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기화시킬 수가 있어요. 기체를 만들었어요. 그 기체로 만들어진 거를 원심 분리를 해. 원심 분리하면은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거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막 돌리면은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거 뜨잖아요. 그 원심 분리라고 그래요. 막 돌리면. 그러니까 우라늄 235가 238보다 가벼운 거예요. 왜? 중성자 수가 적기 때문에 235야. 중성자가 많으면 238이 되고. 근데 235는 방사성 동위원소인데 그것만 골라내는 거야. 100%는 못하지만은 많은 양이 들어있게끔 원심 분리하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농축이야. 핵농축 기술. 북한이 요즘에 뉴스에 들어보면 핵농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우라늄 235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뭘 만들 수 있어? 핵폭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할 때 그 온도를 좀 올려야 되니까 우라늄
에다가 6개의 불소를 붙여가지고 만든 육불소와 우라늄을 기체로 만들려면은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온도를 올려도 잘 버틸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이 테플론이에요. 아까 얘기한 과학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낸 거지. 그거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원자탄 만들 때 뭐 분사를 시킨다든가 원시분리 한다든가 하면서 우라늄을 농축할 때 쓰는 부품에다 그걸 쓰니까 안전한 거야. 미끄럽기도 하고 또 열에도 잘 견뎌가지고 그래서 우라늄 농축하는 데 편리한 그런 설비에 그걸 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원자폭탄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엊그제 갔던 히로시마에 터뜨린 거예요. 그 터뜨렸는데 히로시마만 터뜨린 게 아니죠. 두 군데죠. 또 하나는 어디? 나가사키라는 데 두 군데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두 개 맞고서 그냥 무조건 일본 황제가 항복을 한 거야. 천황이 항복을 한 거야. 항복을 하니까 한국이 뭐가 됐어? 해방된 거야. 우리 독립군이 막 싸움에서 일본 이겨가지고 독립한 건 아니야. 미국이 원자폭탄 2개를 일본에 떨어뜨리니까 항복을 하고. 이 연합국가가 다 나라를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합국이 다 이긴 거죠. 근데 원자폭탄을 독일은 먼저 한 5월 달에 항복을 했어요. 영국하고 싸움했죠. 미국하고. 근데 이제 일본은 5월 달, 8월 달 돼서 원자폭탄 2대 맞고서 그냥 항복을 했어. 그래서 8월 15일 날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과학자들이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그때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던 프레온 가스 만들다가 운이 발명한 테프론 고분자 물질 프라이팬에 붙이는 거 그거를 발명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준 거는 누가 해방시켜줬어? 미국이 원자탄이 화학자들이 우리 과학자들이 한 거예요. 화학을 그 사람이 안 했으면 프랭케라고 한 사람이 로이 프랭케라고 한 사람이 그 아까 얘기한 우리 테플론 그 프라이팬에 붙이는 거 그거 안 만들었으면은 못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과학자들한테 감사해야 돼. 물론 우리 독립투사들이 애썼어. 얼마나 고생하고 애썼어. 거기 힘도 크지.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힘은 일본을 항복시킨 거는 뭐예요? 독립군이 시킨 게 아니라 미국의 원자탄. 원자탄이 시킨 게 아니라 원자탄 만드는 데 필요한 과학.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화학을 배우는 거예요. 화학이 얼마나 좋은 거냐. 감사하고 그래. 우리는 그런데 그걸 감사를 못해. 몰라. 화학자들 내는 걸 몰라. 화학을 좋아하지도 않고 화학은 어려워.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데 참 문제가 있어 우리나라가. 뭐가 있냐면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뭐 만들어야 돼? 공부 잘하는 애들 뭐 시켜야 돼? 의사 볼 때 과학자 시켜야 돼. 과학자. 그게 지금 근데 과학자 안 한국에서 시켜야 지금 과학 그 내는 분당이 앞으로는 과학이 최고라고 그래서 지금 그 걱정이지. 세례 보니까 진짜로 훌륭하게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보다는 과학자가 많이 나와야 돼. 의사도 필요해. 근데 요새 의사가 남아 들어가가지고 의사 월급 많이 받는 의사도 있지만 못 받는 의사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과학의 국력이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사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공부 잘하는 과학자 시키려고 해야 돼. 근데 왜 과학자 안 시키려고 하는지 알아요? 힘드니까. 힘들기도 하지만은 돈이 안 돼. 의사가 버는 돈보다 과학자가 버는 돈이 작으니까 돈 많이 벌게 하려고. 그래서 그러지 뭐. 그죠? 근데 과학자들한테도 돈 많이 벌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국가가 연금을 좀 많이 줘주면 돼.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아니,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연금주랑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원천 기술, 그런 과학 기술을 자꾸 발전시켜서, 그래서 우리 삶에 좋은 유익한 것을 해야 돼요.
뭐 의사 치료하는 의사도 중요하지만 의료 과학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의사 가운데서도 과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훌륭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 네헤루 수상이 인도에서 굉장히 거기도 인구가 많고 어려운 나라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런데 네헤루 수상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과학을 잘해야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인도는 노벨상 사람이 있어요. 과학. 네, 우리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 한 사람만 있긴 있지 대통령. 안 돼. 네, 그러니까 평화상이고 과학계는 과학기술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원천 기술은 좀 약해. 그것도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지. 근데 이 원천 기술을 갖다가 그걸 바꿔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은 한국이 탁월해. 그 원천 기술은 우리가 특허를 사다가 그 돈 주고 사와가지고 그건 가지고 잘 가공을 해가지고 실제 필요한 물건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가 참 잘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도체가 되는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데서 전자제품 럭키 LG에서 이런 데서 만드는 전자제품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것도 과학으로 봐도 근데 그거는 원천 냉장고라든지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를 처음에 만든 나라가 미국이거든. 거기서 이제 그 기술을 도입해다가 우리가 더 좋게 만드는 것이 한국이란 말이에요. 제가 82년도에 미국 갔는데 삼성에서 만든 텔레비전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나쁜 텔레비전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텔레비전은 소니야, 일본제. 맞아. 소니. 갔더니 전자제품 상가에 갔더니 삼성전자가 만드는 텔레비전은 반품돼서 쌓여있어. 나쁘다고.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좋은 텔레비전 어디 거요? 삼성이나 LG 거. 일본 소니는 있나 없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본래 우리가 텔레비전은 처음에 개발하고 나뉘어. 근데 있는 텔레비전 갖다가 자꾸 기술을 자꾸 발전시켜가지고 좋게 만드는 거는 누가 잘해? 한국이 잘해. 그 원천 기술은 일본이 낫고 미국이 낫고. 아니 작년 재작년에 일본서 화학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 일본 지금 노벨상 28가가 있어요. 그럼. 28개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샀다는 거. 그러니까 노벨상은 일본 갔다 오셨어요, 정말. 그 노벨상은 원천 기술. 거기도 상 줘요. 이렇게 개발하는 거 새롭게 만드는 데다 주지. 이렇게 뭐 모디파이라고 하지. 그런 거 하는 거는 별로 노벨상을 못 하는 거예요. 원천 기술. 요것 때문에 기술이 확 발전하는 그런 원천 기술을 개발. 그러려면은 머리 좋은 애들 갖고 의대 보내려고 하지 말고 과학시키고, 그리고 걔들이 과학한 다음에 연금 많이 주고, 그러면은 원천 기술이 발전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이스라엘 노벨상 많이 탄 나라인데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지금 MOU를 맺었어요. 이스라엘의 원천 기술을 갖다가 한국이 그거를 잘 가공을 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같이 하자 하고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같이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공해서 좋은 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원천 기술도 또 중요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어쨌든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좀 바꿔서 화학, 과학, 생물학 이런 쪽에 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생활 속의 화학을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과학 가르쳐가지고 과학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후배들한테, 아들, 딸한테, 손자들한테 과학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해주고 힌트를 주고 그렇게 하는 그걸 하시라. 그래서 과학은 참 좋은 과목이야.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80잡수 양반들한테 과학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공부 잘합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 들어온 걸로. 이제 또 아는 사람은 알지요 지금.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이게 우리나라가 뭐가 필요한 거 내로 수상만 알고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밀어야 되는데 맞아.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맞아요. 어? 네. 그런데 하루살이뿐이 아니야, 하루살이. 지금 그럼. 없다는 거. 나는 그렇게 이게 문제가 많아요. 글쎄, 그 요즘에 보면은 그 나이 많이 드신 분한테 돈을 나눠주는데 그냥 주지 않고 담배 꽁초 줍고 낙엽 뒷감 주잖아요. 예, 예. 그것도 참 필요해. 그런 거 하지 말고 똑같이 또 대학생들 전문의한테 돈 나눠주지 말고 밖에 있는 과학자들한테 맞아. 해고 애들은 일시켜가지고서 그냥 받지 말고 일하고 아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애도 그냥 말씀드리는데,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우리 80대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아주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잘못 찍었어. 맞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도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정치를 버렸다. 이렇게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전체가 사람을 잘 보고 찍어야 된다 그 얘기가. 맞아요. 그래야 똑똑한 사람이 올바른 생각 가진 사람이 돼야 이 사람이 올바르게 나가지. 그럼. 돈이나 알고 있는 사람 가면 맨날 돈만 벌으려고 안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깨달아야 될 것이 이 선거예요, 선거. 선거. 아니, 선거 얘기 만들고 이제. 아니,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똑똑한 사람, 똑장하는 얘기를 듣고 정당을 선전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누구나 자기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찍지 이익이 없는 사람 안 찍는 거예요. 맞아요. 국민들이 무슨 이익을 자기한테 바라고 많이 하는 사람 선거. 찍는 거예요. 자기 이익보다 국가 이익을 생각해야 되죠. 대통령 자기가 얘기하는 맞아요. 우리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국가를 위해야지 개인을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과학이 국가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방이 되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것도 결국 불소 때문에 그래. 불소. 원인은 불소야. 불소. 그래서 우연히 한 불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고, 어쨌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프레온 가스가 그 나쁘다 해서 새로운 가스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최고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확실하게 이게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해서 나가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비료를 만들어서 공중의 질소를 가지고 비료를 하버가 만들었다고 그러죠. 질소를 만들어서 비료를 만든 바람에 곡식 생산을 많이 해서 굶어 죽지 않고 젖살게 됐는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새로운 걸 해서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질 때 좋아지고 유지가 될수록, 지금 걱정되는 게 날씨가 요새 엉망진창하니, 그죠? 봄 날씨, 여름 날씨가 되고, 기후변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마구 탄산가스를 써놨습니다. 에너지를 막 써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컨트롤 해야 된다. 그래서, 불소가 얼만큼 중요한 일을 했는가. 다시 얘기하면, 치약에 들어가는 거, 수돗물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프레온 가스를 쓰다가 바꿔서 또 불소가 또 들어가면서도 새로운 가스, 그러면서가 또 테플론, 프라이팬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쭉 지금 얘기했으니까 이 불소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 이렇게 알아보면 되고, 이런 불소를 우리가 만들고 할 때는 이제 불화수소를 불소 가스 만드는데 전기 분해라든지 또는 산열 처리를 하면서 가스를 만들고 또 압력을 높여가면서 액체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써서 우리가 필요한 불소를 우리 생활에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네, 고맙습니다.